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꿈꾸면서 화면방송과 오디오북의 콜라보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이시백 자유단편 소설집 890만 번 주사위 던지기입니다. 저는 오늘 낭독을 하기 전에 차 한 잔을 준비해서 오늘 낭독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화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차 안에서 혹은 거리에서, 때론 집 안에서, 어떤 분들은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 방송이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만에 나오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왜 그날따라 그 흔한 3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엉뚱한 2가 2번이나 나온단 말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강력한 가정교육에 따라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수학 선생을 따라갔다. 소변기 앞에서 무언가 심각한 자세로 볼일을 보던 수학 선생은 그의 불타는 향학열에 감복한 탓인지 제대로 마무리 작업도 안 한 채 질문에 답했다. 그러면 12번을 던져보거래. 그러면 3이 2번 나올 기다. 12분의 2가 되면 그게 극이다. 아하, 주사위란 놈은 밀렸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갚는 법도 있구나. 꾸벅절을 하고 돌아서려는 그에게 수학 선생은 그라도 안 나오면 18번, 그라도 안 나오면 24번 던져보거래. 석연찮은 뒷맛이 남았지만 기철은 그날 쉬는 시간마다 주사위를 책상 위에 던져댔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육면체의 주사위에 적힌 3이라는 숫자는 12번에 3번, 18번에 4번, 24번에 6번, 도무지 어떤 수열로도 감을 잡을 수 없는 비규칙성의 답들을 내어놓았다. 온종일 주사위를 던지며 노트에 새카맣게 적어본 결과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정확히 6번에 한 번이 나온 적도 있긴 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않게 건너뛰거나 곱빼기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수학 시간이었다. 주사위를 6번 던져서 특정의 숫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무슨 놈의 수학이 이렇단 말인가? 6번 던져 한 번이 나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은 6분의 1이어야 하지 않은가? 조금 양보해서 공교롭게 6번 던져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12번 던지면 정확히 2번이 나오든지, 내친 김에 더 양보하여 36번을 던지면 6번이 나와야 하지 않는단 말인가? 무슨 놈의 6번 던져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확률은 또 뭐고, 한술 더 떠 12번 던져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확률은 또 뭐란 말인가? 그렇다면 89,567번을 던져도 3이라는 숫자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날 저녁 비장한 눈빛으로 찾아가 따지듯 질문하는 그를 돋보기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던 수학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얼라야,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노? 사는 게 다 정답인기라. 멀거니 돌아서는 그에게 히랍의 철학자 같은 눈빛으로 수학 선생은 다음 말을 덧붙였다. 89,567번이 아니라 890만 번을 던져도 네 3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나온다면 그게 답이지 오야겠노? 근데 네 설마 주사위 붙잡고 890만 번 던지고 있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기철은 심각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다.
책상 앞에 앉아 890만 번 주사위를 굴릴 것인지, 아니면 그렇거니 하고 공통 수학을 넘어 정통 수학 1, 수학 2의 정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890만 번쯤 머릿속으로 고민했다. 그리하여 그가 얻어낸 답은 조용히 수학책을 덮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합리성보다는 우연의 바탕을 두었으며 인간은 삶의 실존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까미나 사르트르의 책들을 읽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기철은 지금도 공통수학의 뒷부분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알지 못한다. 소련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지구 밖으로 인간을 우주선에 실어보낸 데 충격을 받은 미국 교육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수학 교육 과정에는 없던 확률이라는 개념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어 부랴부랴 집어넣었다는 그 첫 관문을 그는 유감스럽게도 무사히 넘어서지 못했다. 앞산 소나무에 미제 삐삐선을 연결해 광석 라디오를 듣던 시절의 우리나라가 소련의 유인 우주선에 덩달아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지금도 그 풀리지 않는, 입증되지 않으며 어쩌면 영원히 입증될 수가 없는 확률이라는 가설과 명제의 증명 과정을 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 속에 부랴부랴 집어넣었는지 지금도 그 오묘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다. 혹시 그만 빼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모두들 그 확률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만 모른다면 그게 정답인 것이다. 5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 말이다. 여름이었고 일요일이었다. 외출을 나간 한무더기 부대원들은 대병들이 월경 소주를 잔도 없이 돌려가며 마시고 미지근한 바위에 빨래처럼 누워 있었다. 그 곁에서 꽁지가 하얀 물새들이 하품을 하는 나른한 여름낮이었다. 그런데 제대를 두어 달 남겨둔 말년고참 김병장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다. 지난주에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가보았다는 개울 건너 절벽이 사진 찍기 좋다고 했다. 한무더기 병사들은 하느님보다 더 지엄한 고참의 명령에 따라 허벅지까지 오는 개울에 들어가 하마처럼 어슬렁어슬렁 건넜다. 미지근하고 탁한 개울물은 물살도 세지 않아 느릿느릿 흘렀다. 모두들 건너와 경치 좋다는 절벽이 어디냐고, 모두들 건너와 경치 좋다는 절벽이 어디냐고 말년 고참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둘레둘레 살펴봐도 분명 조금 전까지 함께 건너오며 제대하면 일주일쯤 밤낚시를 하러 오겠다며 천막 칠 자리까지 둘레둘레 살피던 김병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병사들은 소풍 나온 돼지처럼 서로의 머릿수를 헤아리기도 하고 장난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년 고참을 부르기도 하였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들 흙탕물로 흐린 개울물로 뛰어들어가 진주조개 잡는 아가씨들처럼 허리를 구부린 채 개울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갓 들어온 이등병짜리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자 모두들 울면서 화창한 여름날의 개울바닥을 더듬었다. 김병장은 얼마지 않아 발견되었다. 푸르스름한 그의 군복이 물속으로 채 다 잠기지 않을 만큼 깊지 않은 여울목에 그는 얌전히 엎어져 있었다. 바로 그 비슷한 시각에 부대 안에서는 또 다른 죽음의 주사위가 굴려지고 있었다. 외출을 나갔다 만취가 된 채 돌아온 영선반 주상병이 아무런 말도 없이 부대 안에 설치된 전신주로 기어 올라간 것이다.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능숙한 솜씨로 전신주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 두 손으로 고압선을 움켜쥐었다. 펑 소리와 함께 그는 튕겨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 괜찮니? 라고 물을 만큼 멀쩡했다. 강원도 산골에서 유일하게 여군이 있다는 야전 의무부대로 긴급히 후송된 주상병은 발바닥이 터져서 소독약과 지혈제를 바르고 붕대를 감은 뒤 엉덩이에 약간 아픈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눈부시게 흰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누워 간호장교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했다. 뒷이야기를 말하자면 김병장은 영연처리부대로 시신이 옮겨졌고 일주일 전에 면회를 다녀간 부모들은
전보를 받고 달려와 도무지 믿기지 않는 890만 분의 1보다 더 희귀한 죽음의 확률을 접한 채 기철이 공통 수학책을 덮던 날 아침에 얼굴 표정을 지었다 한다. 일부러 죽으려고 작정했던 영선반 주상병은 일주일 입원 뒤 상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무단히 죽으려 했다는 이유로 헌병대로 넘겨져 영창 2주일에 온종일 연병장 둘레를 터덜터덜 걷는 군기 교육을 일주일쯤 받았다. 하나는 죽음의 확률이었고 하나는 기적 같은 삶의 확률이었지만 기철은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한다는 그 확률이라는 걸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만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삶의 환승력인 죽음은 매 순간순간이 확률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온다. 그것은 890만 번 던지는 주사위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며 우리들 눈앞에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 다가올 뿐이다. 그런데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오래전 수학 선생의 말씀이 생각난다. 얼라야,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노? 사는 게 다 정답인기라.